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국지적 충돌을 넘어 지역 전체의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서로 인접해 있지만 각 국가가 준비해온 전쟁의 형태와 시작 지점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한반도 대만해협 동중국해라는 세 가지 핵심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실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며 각국의 육해공 전력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초기 국면은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순간 한국과 주한미군은 즉각적인 방공 작전에 돌입하게 되며 한국 공군의 전투기 전력과 다층 방공체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지상전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육군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동원체계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기계화 부대와 포병 전력은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직접적인 지상군 투입보다는 후방 지원과 미군 기지 제공, 해상 보급로 보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역시 공식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북한 급변 사태나 미군 북상 가능성에 대비해 북중 접경 지역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며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반도 전쟁은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고강도 단기 결정전의 성격을 띠며 주변국들은 제한적 개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만해협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대만해협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현실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전면 상륙전을 감행하기 이전에 공군, 해군 미사일 전력을 동원해 대만의 방공체계와 항만 공군 기지를 먼저 무력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초기 수시간 동안 수백 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며 사이버전과 전자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대만은 분산 배치된 공군 전력과 방공망으로 이에 대응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방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일본은 직접적인 전투 개입보다는 오키나와와 남서 제도의 방어를 강화하고 미군의 작전 거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본 해상 자위대는 미 해군과 함께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 시나리오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안보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정보 공유와 후방 지원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해협 전쟁은 단기간에 승부를 보지 못할 경우 주변국의 개입으로 전황이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는 고위험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중국해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 충돌을 가정합니다.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해군과 해경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는 제한적인 교전으로 시작되지만 상황이 확대되면 공군과 해군 전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자국 영토 방어를 명분으로 신속하게 해상 자위대와 항공 자위대를 전개하며 미군과의 연합 작전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해군 전력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일본의 정밀 타격 능력과 방공체계를 단기간에 무력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직접적인 전투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상 교통로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동중국해는 한국의 에너지 수송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해 보면 한국, 일본, 중국은 서로 전혀 다른 형태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야 하는 고강도 지상전 중심의 방어 전략을, 일본은 장기적인 봉쇄와 연합작전에 특화된 해상 방어 전략을, 중국은 빠른 초기 타격을 통해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확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한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은 곧바로 다른 지역의 긴장을 자극하며 연쇄적인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단순한 병력 숫자 비교가 아니라 각국이 어떤 전쟁을 얼마나 빠르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살펴본 전쟁 시나리오는 가정에 불과하지만 각국의 군사 구조와 전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상대가 쉽게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힘이며, 한국, 일본,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미묘한 균형 위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